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속으로 외쳤다. 이 집은 우리 피로 지은 거야. 왜 내 놈한테 다 줘? 아버지의 눈이 커지며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순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이게 바로 시작이었으니까. 그 미소는 여전히 내 뇌리에 새겨져 있다. 사촌 형이 은행 통장에서 돈을 세며 고마워, 삼촌. 이게 우리 가족의 미래야 라고 속삭일 때 아버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돈은 우리의 집, 우리의 추억, 우리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그 칼을. 서울의 가을은 항상 차갑고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내 가슴속에 스며드는 추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김지은,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의 사무실로 향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옥마을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동생 지민이는 그 집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았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다. 지은아, 이 집은 내 엄마의 꿈이야. 절대 팔지 마. 아버지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2025년 10월 15일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컵을 떨어뜨렸다. 지은아, 집을 팔았어. 20만 달러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기쁨이 섞여 있었다. 사촌 형한테 돈을 줬어. 형 사업이 잘 풀리면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야. 사촌 형, 즉 이민호. 그는 아버지의 조카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기웃거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한 후로는 더 자주 왔다. 삼촌, 투자 좀 해주세요. 이게 대박 날 거예요. 민호의 말은 항상 달콤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다. 왜냐하면 민호는 가족이었으니까.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빈 방이 나를 맞이했다.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다. 지은아, 앉아. 설명할게. 그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보니 집 계약서였다. 매수자는 익명의 투자자, 하지만 돈은 전부 민호의 계좌로 갔다. 20만 달러 전부를? 아버지,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지민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가 약속했어. 1년 안에 배로 불려줄 거래? 그럼 새 집 사자고. 그의 눈빛은 애원하는 강아지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약함을 처음으로 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강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남자의 달콤한 말에 휘말린 노인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16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오빠, 집 팔았대. 나 여기서 엄마랑 살았는데 지민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안고 울었다. 나는 동생을 안고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 이건 배신이에요. 가족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야.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짐을 쌌다.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월세 50만 원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었다지만 그 돈도 곧 바닥날 터였다. 민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만 왔다. 지은아, 삼촌 믿어봐. 곧 소식 줄게. 그 곧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한 달 후 민호의 사업은 파산했다. 뉴스를 보니 그는 도박과 사치로 돈을 탕진했다. 20만 달러는 증발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의사가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한 그날, 나는 복수의 불씨를 느꼈다. 아버지, 왜 민호를 믿으셨어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호는 내 사촌이야.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가족. 그건 이미 죽은 단어였다.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민호를 파괴할 거야? 공정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이 복수는 아버지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제 내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곳이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았다. 지민이는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나는 야근을 늘렸다. 민호의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화려했다. 제주도 휴가 사진, 새 차 자랑.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이 새끼 유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민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기꾼이었다. 대학 시절 친구를 속여 돈을 뜯었고 첫 사업은 가족 돈으로 망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모르거나 모른 척했다. 왜? 아마도 피를 나눈 대가로. 어느 날 우연히 민호의 약점을 알게 됐다. 그는 불법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리대금업자들과 엮여 빚이 산더미였다. 나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먼저 나 자신을 단단히 해야 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법률 서적을 읽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논리로, 증거로.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상상했다. 민호의 미소가 무너지는 순간을. 그 미소가 내 가족을 빼앗았으니까. 복수의 길은 외로웠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지은아, 너는 약해지지 마.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꿈. 아니, 그건 꿈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현실이 될 터였다. 지민이는 변했다. 동생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혔다. 언니, 왜 우리 집이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언니가 다 고쳐줄게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상처는 깊게 파인 상처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민호를 변호했다. 지은아, 민호도 힘들어. 사업이 망했대. 나는 웃었다. 힘들다뇨. 그 새끼는 제주에서 놀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뉴스에서 부동산 소식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어. 그 고백은 늦었다. 너무 늦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 선택이 우리를 파괴했다. 민호를 추적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아버지의 돈으로 산 곳이었다. 나는 그 아파트 앞을 서성였다. 비가 내리는 밤, 그의 차가 들어오는 걸 봤다. 민호는 여자친구와 웃으며 내렸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여자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 여자도 모를 거야? 이 남자가 어떻게 가족을 배신했는지.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증거. 복수의 첫 조각. 다음 주, 나는 민호의 회사로 찾아갔다. 민호 트레이딩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민호가 나왔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지은. 웬일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촌 형, 오랜만이네.
사업은 어때?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럭저럭. 삼촌 걱정 마, 돈은 곧 돌려줄게. 그의 눈빛이 피했다. 나는 알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형, 우리 집 팔았잖아. 그 돈으로 뭐 했어? 민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건 삼촌이 준 거야? 가족 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맞아. 그래서 형도 가족처럼 돌려줘야지.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발을 끼웠다. 기다려. 이건 시작이야. 그날 밤 나는 민호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인터넷 다크웹에서 그의 대출 기록을 샀다. 5천만 원의 빚, 고리 30%. 그는 절박했다.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먼저 동맹자를 찾아야 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박준호였다. 그는 전직 경찰, 지금은 사설 탐정. 바에서 술을 마시다 대화를 나눴다. 복수. 그건 독이야. 아가씨,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독이라도 이 독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후회하지 마. 준호와 함께 우리는 민호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는 매주 클럽에 갔다. 여자들, 술, 마약. 한 번은 그의 차에 GPS를 달았다. 민호의 움직임이 내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왔다. 오늘은 여의도 카지노 나는 이를 갈았다. 아버지의 돈으로 도박.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적으로. 지민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17살 나는 작은 케이크를 샀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집이 그리워 동생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민이를 안았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언니 약속해. 그 약속은 복수의 일부였다. 민호를 무너뜨리면 집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알았다. 집은 이미 잃어버린 거였다. 추억만 남은 유령.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민호를 용서해. 가족이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 아버지가 그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팔았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봤다.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그의 선택이 이 모든 걸 불렀으니까. 병실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민호만이 아니야. 아버지도 이 가족 전체를 재정비할 거야. 민호의 약점이 더 드러났다. 그는 불륜 중이었다. 아내가 있는 몸으로 클럽 여자와. 준호가 사진을 찍었다. 이걸로 압박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더 깊게 파야 해. 복수의 층을 쌓아가며 나는 변해갔다. 거울 속 나는 더 날카로웠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게 나의 새로운 얼굴.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은 하얗게 쌓였지만 내 마음은 검었다. 민호의 삶은 여전히 화려했다.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 샴페인 잔 들고 웃는 얼굴.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웃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준호와의 미팅이 잦아졌다. 그의 사무실은 좁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은 씨, 이건 위험해. 민호는 마피아랑 엮여 있어. 준호의 경고에 나는 웃었다. 그럼 더 재미있겠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그 새끼 때문에. 나는 대답 대신 사진을 보여줬다. 우리 집 팔리기 전 이게 다야? 내 모든 거? 준호는 민호의 재정 기록을 해킹했다. 불법이지만 복수를 위해선 뭐든. 빚은 1억 원을 넘었다.
고리대금업자 강씨가 주인공이었다. 강씨는 서울 뒷골목의 악명 높은 인물. 나는 그를 만났다. 은밀한 바에서. 김지은. 민호 빌린 년 강씨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돈 돌려받고 싶어요. 대신 민호를 망치게 해주세요. 그는 웃었다. 재미있네. 20% 수수료 계약은 성사됐다. 강씨의 돈으로 민호의 사업을 압박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불에 기름 붓기. 강씨 같은 놈은 더 큰 괴물을 부를 테니까. 집에서 지민이가 울었다. 언니, 아버지가 자살하려 했대.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붕대. 지은아, 내가 다 망쳤어. 너희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아니,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늦었어요. 당신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그 모순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민호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아, 만나자. 돈 돌려줄게. 함정 같았지만 나는 갔다. 카페에서 그는 불안해 보였다. 삼촌이 아프대. 미안해.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미안. 그걸로 끝.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의 불륜 사진. 이거. 아니면 빗기록.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속삭였다. 가족이잖아. 다 알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미친년아,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겼다. 적어도 그 순간. 강씨의 계획이 시작됐다. 민호의 회사에 가짜 투자자가 나타났다. 강씨의 꼭두각시. 돈을 주고 사업을 키웠다 떨어뜨렸다. 민호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그의 소셜은 조용해졌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소문.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불안도 왔다. 지민이가 이상했다. 언니, 무슨 일 해? 위험해 보이네. 나는 안심시켰다.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나 해. 아버지의 장례식은 아니었지만 그의 죽음 같은 날이 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 후 홀로 살았다. 너희 방해하지 마. 그의 말. 나는 포기했다. 가족은 이미 끝났으니까. 민호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에게 위협 전화. 내 동생 조심해. 지민이 학교에서 위협받았다. 왕따가 심해졌다. 나는 분노했다. 준호에게 말했다. 끝내자. 지금. 하지만 준호는 제지했다. 인내해. 복수는 마라톤이야. 겨울 끝자락. 나는 민호의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호가 이상해요. 돈 없대요. 나는 동정했다. 언니, 이혼하세요. 그 남자 믿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 절망. 나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 아직은. 복수는 공정해야 하니까. 민호만 고통받아야.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광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 봄이 왔지만 내 세계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호의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씨의 돈줄이 끊어지자 채권자들이 몰려왔다. 뉴스에 그의 이름이 나왔다. 사업가 이민호, 파산 신청.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드디어.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은아. 나 집에 가도 돼.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 왜요? 그는 무릎 꿇었다. 민호가 다 잃었대. 나 때문이래. 나는 비웃었다. 당신 때문. 당신 돈 줬잖아. 아버지와의 대화는 고통이었다. 그는 매일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엄마가 알면.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당신처럼 약하지 않았어요. 그 말 후 침묵이 흘렀다. 지민이는 아버지를 피했다. 언니, 제 실업 가족은 재조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갈라졌다. 준호의 정보가 더 왔다. 민호는 도망칠 준비. 해외로. 캐나다행 티켓 샀어. 나는 강 씨에게 말했다. 막아야 해. 강 씨는 웃었다. 돈 더 내. 나는 빌렸다. 내 저축 전부. 복수를 위한 빚. 아이러니했다. 민호를 최후 통첩했다. 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왔다. 형, 끝내자. 돈 돌려. 아니면. 민호는 젖은 얼굴로 웃었다. 뭐 할 건데? 경찰. 증거 없어.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모든 것, 불륜, 빚, 사기. 이걸로 충분해. 민호의 눈이 커졌다. 너 미쳤어. 가족이 왜 이래? 나는 속삭였다. 가족. 당신이 가족을 죽였어요. 그날 밤 민호의 아내가 자살 시도. 소문.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준호가 말했다. 아니. 민호 탓.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복수는 나도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더 잔인하게. 지민이가 병들었다. 스트레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가족 상담 필요해요. 나는 세션을 시작했다. 아버지, 지민이, 나우. 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용서해라고, 지민이는 싫어라고, 나는 늦었어라고. 상담사는 한숨 쉬었다. 이건 치유가 아니야. 파괴야. 민호의 최후 계획. 그는 강 씨를 배신하려 했다. 돈을 훔쳐 도망. 나는 그걸 알았다. 준호와 함께 추적. 공항으로. 잡아야 해. 비행기 출발 30분 전. 우리는 그를 포획. 아니, 기다렸다. 민호가 나오자 강 씨의 부하들이 덮쳤다. 싸움. 민호의 비명. 나는 멀리서 봤다. 이게 시작이야. 아버지가 알았다. 지은아, 너 뭐 한 거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복수해요. 당신을 위해.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멈춰. 이건 안 돼. 하지만 늦었다.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내 아내 목소리.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민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민호는 감옥에 갔다. 사기와 폭행 혐의. 강 씨의 증언으로. 재판에서 그는 울었다. 삼촌, 도와줘. 아버지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보지 마. 끝났어. 나는 갔다. 민호의 눈을 봤다. 공포. 지은아, 왜?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승리는 텅 비었다. 집은 이미 팔렸다. 새 주인이 살았다. 나는 그 집 앞을 서성였다. 창문 너머 낯선 가족. 내 추억이 지워졌다. 지민이는 회복됐다. 언니, 이제 그만해. 동생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강 씨가 배신했다. 돈 더 내라. 이 그는 나를 협박. 내 비밀도 알아. 준호가 도왔다. 도망쳐. 하지만 나는 싸웠다. 강 씨의 사무실로. 끝내자. 싸움 끝. 강 씨는 물러났다. 하지만 상처. 내 팔의 흉터. 아버지의 고백. 지은아, 나도 민호를 미워했어.
하지만 사랑했어. 가족이라서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저도요. 하지만 잃었어요. 우리는 안겼다. 처음으로. 민호 출소. 그는 변했다. 미안해. 다 돌려줄게. 하지만 돈은 없었다. 그는 거지? 나는 봤다. 그의 고통. 복수는 끝났다. 아니. 마지막 한 방. 나는 민호를 불렀다. 우리 집 터로. 여기서 끝내자. 그는 왔다. 눈물. 죽여. 나는 칼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다. 아니. 살아. 이 고통으로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고조. 비가 왔다. 나는 소리쳤다. 가족이란 뭐야? 민호의 대답. 독. 가을이 다시 왔다. 민호는 떠났다. 서울을. 그는 편지 남겼다. 고마워. 깨달았어. 나는 찢었다. 용서는 없었다. 아버지는 회복됐다. 새 삶, 작은 집 지으나 새로 시작하자. 지민이는 웃었다. 언니, 사랑해. 하지만 나 흉터 남았다. 복수의 대가. 나는 떠났다. 제주로. 바다 보며 생각. 이게 공정했나? 후회. 조금. 하지만 후회 안 해. 선택이었으니까. 결말. 가족 재건. 하지만 영원한 상처.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의 맛은 쓰다. 서울의 잎사귀처럼 흩날리다 끝난다. 에필로그. 나는 돌아왔다. 새 직장. 하지만 밤의 꿈, 아버지의 목, 바지 끝나지 않았어. 복수는 순환. 영원히.